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달빛 아래서 속삭였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여자의 체온. 부드러운 손길, 떨리는 숨소리, 달콤한 향수 냄새.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녀가 누구의 아내인지를. 강원도 산골 마을에 도착한 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5세 과장인 그는 대학 졸업 후 쭉 같은 회사에서만 일했습니다.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심한 번아웃에 시달렸던 그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휴가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생활 24년 만에 처음 내는 휴가였습니다. 휴대폰 전파도 겨우 잡히는 이 조용한 산촌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산골 쉼터라는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진우는 마을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마을에는 서울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가를 걷던 진우는 산마을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건물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커피 향과 함께 잔잔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열성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창가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가져온 책을 펼치고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뒤 그는 처음으로 진짜 여유를 느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진우의 시선이 그녀에게 완전히 고정됐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크림색 니트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디건 아래로 드러나는 풍만한 가슴 라인이 진우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몸매였습니다. 진우는 45년 인생에서 여자에게 이렇게 강한 매력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보다 일에만 몰두해왔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카운터에서 주문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었습니다. 여자가 진우 근처 테이블에 앉자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이 없는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용기가 솟았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어떻게든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약간의 주름이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성숙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여기가 고향이거든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혼자 와서 좀 심심했는데 말 걸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일 때문에 좀 지쳐서. 진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서아영이에요. 박진우입니다. 아영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아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진우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대화 정말 오랜만이에요.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놓치면 다시는 못 만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내일 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당신과 더 얘기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교환했습니다. 내일 연락해도 될까요? 진우가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아영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걷는 두 사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아영의 연락처를 보며 언제 연락할까 고민했습니다. 45살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아영도 민박집에서 진우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우는 민박집 방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었다 놓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45살의 여자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아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카페에서 만난 박진우입니다. 시간 되시면 마을 산책 같이 하실래요? 문자를 보낸 후 진우는 답장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1시간 후 아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다듬으며 준비했습니다. 평생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아영은 연한 핑크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 니트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날리는 게 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아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아영이 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두 사람은 다리 위에서 계곡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산 너머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진우는 아영의 옆 얼굴을 슬쩍 봤습니다. 그녀의 콧날에 살짝 닿는 햇빛이 예뻤습니다. 서울에는 이런 여유가 없죠.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네.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영이 잠시 망설이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서요. 갑작스런 고백에 진우가 놀랐습니다. 기혼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여쭤본 것 같네요. 진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영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진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은 계곡가의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 주변으로 이름 모를 야생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영이 그 꽃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술 드실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진우가 놀랐습니다. 네, 조금은요. 아영이 미소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그럼 막걸리 어때요? 여기 유명한 선술집이 있대요. 여자가 먼저 술을 제안하는 상황에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여자분이 먼저 술을. 진우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게다가 저 기혼자잖아요. 그녀의 말에 묘한 서글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랑은 제대로 술 마셔본 적이 없어요. 아영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습니다. 술만 마시면 저한테 화내기만 하니까요. 진우는 그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즐겁게 마셔봐요. 진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즐거운 술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녀가 진우를 보며 깊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술도 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 말에 진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영이 벤치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갈까요? 진우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영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오늘 밤이 기대되네요. 아영이 진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묘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막걸리에 살짝 취한 두 사람은 계곡가를 산책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은 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산책이었습니다. 아영이 자연스럽게 진우의 팔에 자신의 팔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진우의 팔에 닿는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45살에 처음 느껴보는 여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아영의 몸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달콤하고 우아한 향기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여자로 안 봐요. 아영이 계곡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 취급이죠.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배어나왔습니다. 계곡가 산책로는 버드나무가 늘어선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잎새 사이로 비쳐 두 사람의 모습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를 20년 전에 만났더라면. 아영이 진우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아쉬움과 현재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45년 동안 여자분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영이 진우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순수하시네요. 요즘 이런 남자 없어요. 그녀의 눈에 묘한 매력이 담겼습니다. 계곡가 벤치에 앉은 두 사람. 벤치는 계곡이 굽이치는 곳에 있어서
주변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영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부끄러움 많으면 어떡해요? 아영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진우의 손등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민박집에서 혼자 있으면 외롭겠어요. 그녀가 진우의 눈을 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영의 목소리에 묘한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영의 얼굴에 손을 대고 키스했습니다. 아영이 눈을 감고 그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의 감촉이 진우의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서로를 바라본 두 사람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아영이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밤 그녀의 말에 명확한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밤 진우가 민박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저녁에 특별히 준비해준 레드와인을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서아영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 입었던 옷을 갈아입은 그녀는 부드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의 그녀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혼자 있기 외로워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문을 활짝 열자 아영이 민박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박집 내부는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와인 드실래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아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박집 테라스로 나간 두 사람. 테라스에서는 계곡물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수면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와인을 나눠 마시며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달빛이 아영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 처음이죠? 아영이 진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은 제 몸에 관심도 없어요. 그녀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아영의 직설적인 질문에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반응을 본 아영이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영이 의자에서 일어나 진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은 남편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녀가 진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생각만 할 거예요. 진우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아영이 그의 얼굴에 손을 대고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절실한 키스였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섞이고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테라스에서 들리는 계곡물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아영의 부드러운 손이 진우의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처음이시죠?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진우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아영의 목소리가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가 됐습니다. 새벽 안개가 계곡 위에 걸린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탐색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진우에게는 인생 첫 경험이었고 아영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온기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두 사람은 연인처럼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첫날 밤을 함께 보낸 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민박집 식당에서 함께 아침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영이 진우의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는 모습을 본 민박집 주인이 웃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참 좋으시네요. 두 사람이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작은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고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라고 생각하고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여기 좋죠? 네, 정말 평화로워요. 진우가 대답하며 아영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기분 처음이에요. 아영이 진우의 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오르는 길에서 두 사람은 잠시 쉬었습니다. 산속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진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아영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행복했던 표정이 급격히 굳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아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네,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녀의 움츠러든 목소리를 듣는 진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거친 남자 목소리가 위압적이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전화가 길어질수록 아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친정에서 놀 거야? 이제 집에 와. 전화 너머 남편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네. 엄마가 조금 더 있다가 가래서. 아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뭐야? 집안일은 누가 해? 전화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내일 아침? 오늘 당장 와.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버스 시간이 이미 지나가서 아영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변명은 그만하고 택시라도 타고 와. 전화를 끊은 후 아영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돌아가려고 했는데 미뤘어요. 그녀가 진우를 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더 있고 싶어서. 아영의 목소리에 죄책감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진우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익숙해요. 20년 동안 매일 들어왔으니까요. 아영의 목소리에 체념이 배어 나왔습니다. 엄마도 걱정하시고, 저도 미안하고.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내내 두 사람은 말없이 계곡가를 걸었습니다.
현실이 서서히 침입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달콤했던 꿈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라도 만나고 싶어요. 아영이 진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며 앞으로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에서 조심스럽게 만나요. 아영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진우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 아영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포옹을 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꽉 껴안는 동안 아영의 향기가 진우의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그녀가 진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각자 다른 버스에 탄 두 사람. 창문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점점 멀어지는 서로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아영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진우는 아영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진우의 밝은 표정을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휴가 잘 다녀온 것 같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냥 좀 쉬었더니 기분이 좋네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진우는 휴가 후 아영과 몇 번의 뜨거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서로를 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영의 떨리는 손과 진우의 두근거리는 심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그리움을 확인했습니다. 아영이 진우의 팔에 기대는 순간 두 사람은 시골에서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세 번째 만남부터는 더욱 은밀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러브 호텔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갈망을 풀었습니다. 아영은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열정을 진우에게서 느꼈습니다. 진우는 45년 인생 처음으로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아영은 항상 시계를 보며 남편이 의심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영의 은은한 향수 냄새, 진우의 따뜻한 체온,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까지 모든 게 서로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 더욱 타올랐고 위험하기에 더욱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김 부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김태수 부장은 55세 회사 베테랑으로 평소 권위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와서 한잔해. 김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람 요리가 괜찮거든. 한번 먹어봐. 진우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도 보여줄게. 어떤 여자인지 한번 봐. 김 부장의 제안에 진우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저녁 김 부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좀 답답해.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러세요? 진우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진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서아영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두 사람이 동시에 중얼거렸습니다. 아영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진우도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아영이야. 김 부장이 가볍게 소개했습니다. 친정 다녀와서 좀 살쪘네. 그 순간 진우와 아영은 서로를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진우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엉망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 앉은 후 김 부장의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영아, 맥주 좀 가져와. 아내에게 반말로 명령하는 김 부장. 안주도 빨리 준비해. 아영을 하녀처럼 대하는 모습을 본 진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영이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는 동안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좀 둔해. 뭘 시켜도 느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영이 맥주와 안주를 가져오자 김 부장이 또 소리쳤습니다. 장아찌는 머리가 나쁜 거야? 아영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걸 보며 진우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녁 내내 김 부장은 아내를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정말 답답해. 아영이 말하려 하면 김 부장이 가로막았습니다. 회사 얘기에 끼어들지 마. 진우는 아영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진우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상사의 아내라는 현실 앞에서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진우가 돌아간 후 김 부장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김 부장은 소파에 앉아 계속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이 술로 빨개졌습니다. 김 부장이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조용했어? 그가 아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부하 직원 앞에서 망신 주지 마. 아영이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집 마누라들은 남편 세워주는데 넌 항상 기죽여.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영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20년간 쌓인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투부터 그래. 김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생색은. 그의 말에 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 일어서서 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그 소리야?
나한테 문제 있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왜 검사를 안 받으세요? 아영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닥쳐. 너희 집안 여자들이 원래 그래. 김 부장의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너네 엄마도 그랬고, 너도 그래.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말만 들어야 해요? 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싫으면 나가. 누가 너 같은 여자 데려가나? 김 부장이 더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내가 먹여 살리는 것도 모르고. 아영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아영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진우와의 아름다운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편 진우도 부장에 대한 죄책감과 아영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장과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영과의 만남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아영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영은 그 문자를 받고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차갑고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다시 강원도 산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아영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6세가 된 진우는 여전히 독신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의 차장이 됐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과는 그 후로도 평범한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알고 난 후 존경심은 많이 줄었습니다. 산마을 카페에 들어간 그는 1년 전과 똑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재즈 음악이 흐르고 똑같은 커피 향이 났습니다. 책을 펼쳐놓고 앉아있던 진우는 문득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영을 처음 만났던 순간 함께 나눴던 대화, 그리고 그 달콤했던 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서아영이 들어왔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날씬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는 1년 전에 없던 밝은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긴 감옥에서 탈출한 듯한 해방감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아영도 진우를 발견하고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커지더니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우연이네요. 아영이 진우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 미소에 1년간 견뎌온 고통과 마침내 찾은 평화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정말 놀랐어요. 진우가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1년 전 그날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영이 천천히 다가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가 서로의 눈에서 읽혔습니다. 이혼했어요. 아영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3개월 전에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제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진우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1년 동안 줄곧 당신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려서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겼습니다. 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왜 갑자기 연락이 없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영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과의 그 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기억인지, 어떤 인생이 가능한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 기억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혼자 사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작은 원룸이지만 정말 행복해요. 아영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제 의지대로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1년 전 그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두 사람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오셨던 부부분들이시네요. 또 오셨네요. 네, 또 왔어요. 진우가 아영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부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아영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겼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에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진우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겠죠.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죄책감도 걱정도 없이 완전히 서로만을 위한 키스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죠? 진우가 절실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아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억눌려 살았고 당신은 45년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확실한 건 진우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게 완벽해요. 저도요. 이제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늦게 와도 늦지 않다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깨달으며 그들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두 사람, 서로의 손을 잡고 진짜 행복을 향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